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야청청 박이선 인사드립니다. 어제는 천둥번개 치고 비가 많이 왔습니다. 지금은 다 그친 상태인데요. 산불 위험도 줄어들고 산천 초목이 더욱 푸르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해군의 가장 작은 전투함정이었던 제비급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물론 제비급보다 더 작은 함정도 있습니다. YUB라고 항만 방어 경비정도 있는데 그것도 다음에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제비급부터 해서 뭐 참수리, 그 다음에 PKG, PKM, 그 다음에 초기전투함 PCC, FF 호위함, 그 다음에 뭐 인천급, 대구급, 충남급, 그 다음에 KD 1, 2, 3 이렇게 쭉 한번 단계적으로 밟아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비급인데요.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제비급입니다. 보시면 PK라고 되어 있죠. PK는 페트롤 킬러 초기하면서 즉 간첩선을 잡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보시면 수동식 40mm 단장포 이렇게 있고 뒤에는 20mm 기관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제비급을 만들게 됐냐면요. 1970년 6월에 우리 해군의 방송선이 새에서 납북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북계의 고속포함 두 척이 당시 어로보호 중이던 해군 방송선을 납치했습니다. 이 방송선은 일제강점기에 건조된 목선으로 소해종으로도 사용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속이 8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8노트라면 상륙작전을 할 때 해병대가 타고 다니는 상장차 그거보다도 속력이 뭐 빠르다고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육군의 K808 이것이 그 수중에서 다니는 속도보다도 더 느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느린 노후 함정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연안여객선 정도의 120톤 크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무장은 20mm 함포 1문과 59경 기관총 2정 그리고 5인치 로켓 런치 2문이 있었는데요. 무장이 아주 빈약했죠. 이에 반해 북계 고속포함은 PGM이라고 하는데요. 시속 40노트입니다. 굉장히 빠르고 크기도 250톤이었고, 그 다음 무장은 76mm 함포. 현재 우리 윤영하급에 달려있는 그런 포와 구경이 똑같죠. 그 다음에 37mm 기관포, 그 다음 14.5mm 기관포 등으로 무장을 해서 대낮에 벌금 100주 대낮에 1시 이후 우리 방송선을 기습을 했습니다. 기습한 북한의 그 고속포함과 동급인 함정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보시면 16mm 함포 여기 있죠. 이것을 달고 와서 기습적으로 두 척이 내려와 가지고 방송선을 기습을 했습니다. 그 위치는 여기입니다. 연평해전이 일어났던 그 부근이라고 보면 되겠죠. 납북된 곳. 이쪽에서 어로보호 활동을 하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기습을 했다는 것이죠. 자, 보시면 해군 방송선 납북 위치와 전투 상황. 1970년 6월 5일 해군 방송선은 하측 어선단을 보호하며 대북 방송 임무를 수행 중, 이제 그런 임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선은 북측 어선단에, 이쪽에도 북측 어선단이 있었다는 소리죠. 그 어선단에 인민군 해군의 고속포함 PGM이 섞여 활동 중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낮 12시 50분경 북측 고속포함 가운데 두 척이 갑자기 남쪽으로 선수를 돌려 방송선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시속 40노트라 그랬죠.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북계 고속포함 두 척은 76mm 함포와 37mm 기관포, 13.5mm 기관포 등으로 방송선에 기습 공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방송선은 기관총과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응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측의 수적, 질적 우세로 인해서 우리 방송선에서 많은 전사자가
발생하고 제압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승조원 상당수가 피탕하에 전사하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13시 5분 방송선에서 항공지원 요청이라는 무전을 끝으로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군 F-5A 전투기가 긴급 출격해서 왔는데 결국 우리 방송선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방송선은 북방 한계선을 넘어가 버린 이런 상태였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이 노후 함정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도 북한과 같은 그런 고속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필요성이 대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의 방송선이 납북되자 격분한 박정희 대통령께서 납북 23일 뒤에 고속함정을 건조하자는 그런 안을 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군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일명 키스트라고 하는데요. 여기와 기본 설계 용역을 체결하고 1971년 4월부터 고속종 건조 사업에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두 개가 건조가 되는데요. 하나는 키스트보트고 하나는 학생호입니다. 먼저 키스트보트를 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즉 키스트가 기본 설계를 하고 해군 공창, 진해에 있는 정비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건조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기능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고 함정 건조를 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 숙련공을 초빙해서 해결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국내 조성 기술이 미비하고 모형 시험을 할 수 있는 수조도 없어서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수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함정의 선형은 외국 함정을 참고하였고 구조 강도는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개발에 나서서 1972년 1월 22일 진수를 거쳐 4월 7일 해군에 드디어 키스트보트 2척을 인도했습니다. 이때 시속은 30노트, 육상으로는 한 55.5km, 30노트 이상의 고속에서 작전할 수 있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렇게 고속에 달리면 엔진 과열 현상이 발생하고 엔진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당시는 컴퓨터 제어 이런 엔진도 아니고 순기계식 엔진이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 제비급의 미사일을 탑재한 조금 더 큰 고속정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만들었냐면 마산에 있는 코리아 타코마라는 조선소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때 기술진이 엔진 과열로 인한 엔진 정지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옥포 계획이 있는데요. 옥포 많이 들어보셨죠? 해군에 계셨던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군 사관학교가 있는 곳이 옥포만입니다. 그래서 뭐 옥포제 이렇게 해서 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이때 신옥포 계획을 해군이 수립을 해서 학생호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키스트에서 만든 키스트보트는 시제품 성격이었고 이 신옥포 계획은 해군이 주관하는 겁니다. 해군. 어떤 과정을 겪게 되냐면 1970년 11월 5일 학생들의 방위성금이 많이 모였어요. 청와대를 기습한 121 그 무장공비 습격 사건, 그 다음 해군의 방송성 납북 사건, 이런 것을 보고 전국의 800만 학생들하고 20만 교직원들이 방위성금을 모았습니다. 그 중에서 박 대통령은 3억 8천만 원을 해군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전력을 갖추기 위해서 고속정을 해외에서 구매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해군은 키스트보트도 만들고 그러고 있으니 고속정 국내 건조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체 개발을 좀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해요.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학생호와 키스트보트 건조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동시에 추진하려니 해군에 그것을 담당할 만한 조직이 없었습니다. 해군본부 함정감실에 조항과를 신설했는데요. 조항과를 통해서 우리 해군에 많은 고속정 호위함 구축함이 탄생되게 됩니다. 나중에. 아무튼 해군은 약 9개월에 걸친 기본 설계를 진행을 했고 대한조선공사와 건조계약을 체결해서 건조를 시작했습니다. 대한조선공사는 어디냐면
영도에 있는 한진중공업입니다.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중화공업은 거의 대부분 북한에 있었어요. 뭐 흥남 비료라든가 수풍발전소 이런 식 대부분 북한에 있었고, 우리 남한에는 중화공업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영도에 있었던 영도조선소가 최고예요. 거기서만 철도급 철선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조선공사로 나중에 미 군정을 거치면서 이 적산 산업체라 해가지고 국유화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대한조선공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호를 진술을 하고 명명식을 하는데요. 대한조선공사죠. 이 덕후가 대한조선공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도에 있는 대한조선공사에서 학생호가 처음 만들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건조 착수 1년 만에 1972년 11월 18일에 진수했습니다. 그러니까 800만 학생과 20만 교직원의 눈물 어린 방위성금, 이건 말씀드렸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이제 진수식이 열렸는데, 전국에서 이 방위성금을 모아준 학생 대표 2천여 명을 초청해 가지고 그 학생들의 고귀한 뜻을 살리자 해서 학생호로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호. 그래서 학생호가 된 겁니다. 이 학생호는 해군이 주관해가지고 조항과에서 주관해서 자체 설계한 최초의 고속정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군날 중형 고속정인 참수리라 그러죠. 그 당시에는 기러기라고 불렀어요. 이 기러기급, 그 다음에 구축함까지 국내 건조를 시도하는 밑거름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 학생의 진수식에 초대된 애국 학생들, 이 교복 입고 이렇게 이 선생님, 이 학생들 이렇게 와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 가슴이 참 뜁니다. 감격스러운 광경이네요. 요즘에 이렇게 한다면 나올 선생님들도 없고 학생들도 그리 방위성금을 누가 낼까 싶기도 합니다. 요즘에 선생님들이 통일교육을 너무나 많이 시키기 때문에 학생들이 애국심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해군은 이 제비급 양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학생호를 기반으로 해서 제비급 양산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수동식 40mm 단장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측에 20mm 또 기관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장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 나중에 이것을 좀 더 키워서 제비급 미사일 고속정이 있었거든요. 미사일 고속정. 이것은 뭐냐면 40mm 포만 달고 있는 제비급보다 좀 큽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크게 만들었죠. 제비급 후에 마산에 있는 코리안 타코마에서 미사일 고속정을 건조했어요. 그게 뭐냐면 S11급이라고 백구급 미사일 고속정입니다. 백구급. 근데 이제 미국은 자국 타코마사와 기술 제휴한 한국이 백구급에다가 이 액조세, 이 프랑스제 액조세 미사일이거든요. 이 액조세 미사일을 다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이 어쩔 수 없이 제비급에다가 이 액조세 미사일을 탑재하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 제비급 미사일 고속정 보신 분 없을 거예요. 저는 봤습니다. 작전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러 종류의 그 제비급에 한번 재원을 한번 볼게요. 제비급 미사일 고속정은 30.45m입니다. 30.45m. 그런데 제비급과 학생호는 같아요. 그래서 제비급은 23.63m예요. 그러니까 미사일 고속정이 더 길죠. 전폭도 더 넓고 최저 속도는 39노트, 제비급은 40노트, 거의 비슷했습니다. 미사일을 운용하려니 승조원이 미사일 고속정은 30여 명, 제비급은 20여 명 이렇게 됐습니다. 제비급의 무장은 40mm 함포 1문, 포포스 함포입니다. 단장포, 함수에. 그 다음에 배에 따라 다른데 20mm 함포 1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문을 장착하고 있는 제비급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비급은 1972년부터 78년까지 이렇게 이제 생산이 됐는데요. 약 28척 이렇게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군에 이렇게 생산이 되어서 간첩선도 여러 척 격침시키는 그런 전과를 거두는데요. 그것은 또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장입니다. 제비급 무장. 주 무장은 함수의 40mm 단장포. 이게 40mm 단장포예요. 우리가 2차 대전 영화 보면은 구축함 현측에서 뭐 재래선 전투기에 쏘는 바로 그겁니다. 그거 이 사진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멀리서 찍었는데 이렇게 있죠. 탄약수 2명의 조종수가 있습니다. 고각 선회를 담당하는. 그리고 현측에는 이렇게 함교 위에 20mm 기관포가 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첩선을 격침한 전과인데요. 1979년 7월 21일 여름이네요. 대담하게도 대낮에 북한 간첩선이 어선으로 위장하여 침투를 했습니다. 어디로 침투를 했냐? 이쪽으로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첩선이 출연을 했어요. 출연을 했는데 우리 어민이 보고 이상하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연안경비정이 피습을 당하고 이렇게 도주를 하는 것을 이제 해군이 출동을 해서 여기서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오후 4시 56분경에 격침을 시켰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민이 신고를 하니까 우리 어로지도선이 있어요. 어로지도선에서 기관장이 이제 검색을 하기 위해 그 간첩선에 올라탔습니다. 올라탔는데 이 간첩선이 이놈들이 갑자기 어로지도선에 그 RPG를 쏘고 기관총을 난사해서 RPG 자국입니다. 이게 어로지도선이거든요. 이렇게 기관총 자국 난사하고 기관장을 태우고 납치를 해서 이렇게 도망을 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격침을 시키고 인양을 해봤더니 이제 이렇게 생긴 간첩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과 주민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있네요. 포 앞바다 격침 간첩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형을 보니까 상당히 고속 항해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설계된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한 번의 또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은 제비급이 활약한 가장 마지막 간첩선 격침 사건인데 1980년 6월 20일 경렬비열도에 무장 간첩선이 출몰했습니다. 이때 격침을 했는데요. 그 해군 군수사 해군 진해죠, 진해. 제 기억에 군수사 그 식당에 가면 그 거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유화로 그린 그림이었는데 거기 보면 경렬비열도에서 우리 구축함이 간첩선을 포격해서 격침시키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붙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때 그 장면입니다. 처음에 충남, 광천, 대천 이 서산 쪽에서 간첩선이 발견됐어요. 이때가 6월 20일이니까 아마도 광주 5.18 이후 국내에서 활약한 간첩들하고 접촉을 하거나 아니면 태우고 북한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후 5시 55분경 발견돼가지고 도주했습니다. 도주해가지고 경렬비열도 쪽으로 갔는데 이쪽에서 이제 그 쫓기는 그런 상황을 벌이다 그 이튿날 5시 40분에 격침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보면 우리 구축함인데요. 구축함에서 아군 함정이 간첩선을 포착 포화를 퍼붓고 있다. 구축함은 멀리서 포화를 퍼붓을 수 있지만 이 제비급은 아주 근접해서 40mm 그 단장포를 쏘아야 되니까 아주 근접해서 간첩선을 잡은 것이죠. 그럴 때 협력해서 잡은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렬비열도 무장 간첩선을 인양을 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모습을 드러낸 북계 무장 간첩선, 서산 앞바다에 침투했다 격침된 북계 무장 간첩선이 해군에 의해 인양되고 있다. 이것은 배를 보니까 우리 그 해남구조대 SSU가 타고 다니는 과거 그 평택항 광양함 있었습니다. 그 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간첩선은 어선처럼 보이긴 해도 상당히 고속 항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 군에서 잘 제비급을 사용을 하다가 1993년도에 다 퇴역을 시켰어요. 제비급을. 그때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인데 그때 5부두 아니면 6부두로 기억됩니다. 그러니까 LST가 주로 정박하던 그 부군이었거든요. 거기에 제비급이 여러 척 그 낡은 제비급이
정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왜 저렇게 작전도 안 하고 있을까 이제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알았습니다. 저거 필리핀으로 간다고 그랬거든요. 수리해서 필리핀으로 보낸다더라. 거의 공짜로 준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가게 된 그 제비급 몇 척이 갔냐면 총 12척이 갔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해군은 10척은 연안 경비정으로 사용을 하고 2척은 애비용으로 돌려서 그렇게 활용을 하다가 2018년경에 필리핀에서도 모두 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비급은 이제 우리 해군이든 필리핀 해군이든 더 이상 작전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필리핀 해군에서 운영했던 제비급인데요. 이것을 우리 정비창에서 뚝딱뚝딱뚝딱 다 수리를 해가지고 필리핀 해군에 넘겨줬습니다. 이때 얼마냐면은 척당 100달러. 척당 100달러로 넘겨졌어요. 공여를 했죠. 이것이 필리핀 해군의 군함을 공유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런 것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 군으로부터 그 호위함도 도입을 해가고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또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필리핀 해군은 거의 해군력 건설을 우리 한국에 다 맡기고 있다시피 합니다. 그 초석을 닦은 것이 바로 이 제비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제비급이 참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그래서 10척은 연안경비정으로 2척은 애비함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필리핀도 퇴역을 시킨 상태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해군에 있을 때 고속 항해하는 그 제비급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고속 항해를 하면서 여기 사통 장치도 없습니다. 간접선에 가까이 다가가서 이 수동식 40mm 보포스 단장포, 이 배가 얼마나 이렇게 흔들리겠어요. 파도에 텅텅 하면서. 그때 이 포를 조준해서 적함을 맞추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간첩선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비급에서 간첩선과 교전을 하다가 전사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제비급이 그립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우리 해군이 처음으로 자체 주관으로 설계하고 건조했던 제비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재미있으셨는지요? 다음에는 백구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구급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비급이 좀 덩치가 작은 그런 함정이라면 백구급은 상당히 덩치가 컸어요. 함수에 3인치 함포도 달고 있고 그 다음에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는 미사일 고속함이었습니다. 가스터빈으로 움직이는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